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최동욱 검찰총장이 조선일보의 혼의 아들 보도를 거듭 오보로 규정하며 유전자 검사도 받을 용의가 있다고 반격에 나서자 조선일보는 시간 끌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최 총장이 최군 모자에게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들의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조선일보의 최동욱 검찰총장 보도와 관련해 구체적 혐의 없이 개인정보를 구한 것은 사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 비리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보이지 않는 손이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제명안 처리와 관련해 9월 16일 이것을 강행한다거나 이것을 할 의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두환 씨 측이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을 전액 자진 납부하기로 하고 오늘 오후 3시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9월 10일) 화요일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첫 소식입니다. 최동욱 검찰총장이 조선일보의 혼의 아들 보도를 거듭 오보로 규정하며 유전자 검사도 받을 용의가 있다고 반격에 나서자 조선일보는 시간 끌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최 총장이 최군 모자에게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과정에 자사가 내혼녀라고 주장해온 Y씨와 통화만 시도했을 뿐 직접 취재를 하지는 못했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보도대로라면 조선일보는 11살인 최군의 학교 기록부에 아버지가 최동욱이라고 적혀 있더라는 학교 관계자들의 말과 최군 친구인 초등학생들의 증언만 갖고 최 총장이나 Y씨에게 확인을 하지 않고 일면 톱으로 혼의 아들 기사를 내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일보는 10일자 최 총장 유전자 검사 용의 실현 가능성 불투명이라는 제목의 사회면 톱 기사를 통해서 최 총장이 유전자 검사도 할 용의가 있다로 밝혔음을 전하며 그러나 법조계에선 최 총장의 유전자 검사 카드가 대외적인 선전 효과는 클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시간 끌기라는 견해가 많다고 최 총장을 비난했습니다. 또 최 총장 말대로 언론중재위를 거쳐 법원 소송까지 갈 경우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이르면 1년, 늦으면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며 그래서 이 점을 잘 아는 최 총장이 이번 사건을 장기화시켜 시간을 벌리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치권의 지원을 받아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며 덧붙였습니다. 이는 지난 7일 기자수첩 기사를 통해 최 총장에게 혼의 아들이 아니라면 민형사 소송과 유전자 검사를 자청하라고 압박하던 때와는 크게 달라진 태도입니다. 조선일보는 특히 소송의 핵심인 유전자 검사는 당사자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군 모자를 설득해 최 총장과 함께 검증된 기관에서 유전자 검사를 신속히 진행하면 사실 여부가 금방 판명날 수 있다며 유전자 검사를 받게 할 의무는 최 총장에게 있는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들의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조선일보의 최동욱 검찰총장 보도와 관련해 구체적 혐의 없이 개인정보를 구한 것은 사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주민 변호사는 오늘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 초대석에 출연해 최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조선일보의 보도가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공직자의 공무 수행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도덕적 비난은 받을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는 보도 출처에 의문을 제기하며 비밀에 가까운 개인정보를 어떻게 얻었는지 의아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주민 변호사의 말입니다. 이른바 그 내연녀의 가족관계 등록부, 그리고 그 아들이 학교에서 썼다는 최동욱 이렇게 썼다는 기록, 이런 것들이 그 본인 동의 없이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도 어제 좀 궁금해서 좀 다 뒤져봤는데요. 먼저 이제 가족 관계 등록부 같은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이 되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은 사실은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혈 쪽이나 형제 자매의 경우에 이제 발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렇지 않은 경우에는 누가 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 좀 봤더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한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좀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들이라고 지목됐었던 채 군이 출국했던 정확한 시점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도 좀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네. 이제 출입국에 대한 어떤 기록도 봤다는 것인데, 그래서 출입국 관리법 시행 규칙을 또 봤더니 이거 역시도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아니면 확인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예. 물론 이제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어떤 공익상 필요하다 인정한 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국가기관을 예정한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죠. 아버지를 최동욱이라고 기재했던 거. 이것도 제가 한번 봤더니 초중등교육법에는 역시 본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학교에 대한 감독이나 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기자분이 직접 어떻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국가기관의 도움을 좀 받으면은 좀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박 변호사는 공직자라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돼야 하며 관련 규정을 어겨가면서 수집할 수는 없다며 법을 위반해서 개인의 사적 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당연히 범법 행위다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민주당이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하고 정보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자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정원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국정원 개혁추진위원회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오늘 국민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 출연해 준비 중인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문병호 의원의 말입니다. 민주당이 마련하고 있는 국정원 개혁안의 핵심 내용부터 좀 정리해서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핵심 내용은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네. 첫째는 이제 국내 정보 기능을 이관하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역시 수사권을 폐지해서 이관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세 가지 내용으로 크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문 의원은 또 국정원 직원들이 누리는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며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 당시 국정원 댓글녀 김하영 씨가 가림막 증언을 했는데 이석기 의원을 집행할 때는 국정원 직원 얼굴 수십 명이 다 드러났다. 국정원이 본인들의 공격을 방어할 때는 가림막을 치고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두 공개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 비리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보이지 않는 손이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사무총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본물 터지던 4대강 비리의 물줄기가 뚝 끊겼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양건 감사원장이 전격 사퇴하고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장에 장승필 서울대 명예교수가 위촉됐다며 이 두 가지 사건은 4대강 의혹을 둘러싼 이명박근혜 정권의 공생관계를 그야말로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7월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 사업이었다고 발표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소상히 밝히고 과감히 정리하겠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정홍원 총리는 그로부터 2달 뒤 그것도 대통령이 해외 순방하고 있을 때 MB 분신이랄 수 있는 4대강 전도사를 위원장에 위촉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말을 바꾼 건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이대로라면 박근혜 정부 스스로 4대강 비리의 숙주 역할을 자처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내일이면 대통령이 귀국길에 오른다.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홍원 총리는 객관성, 중립성, 공정성을 담보히 어렵고 나홀로 중용을 외치는 장승필 위원장을 해촉하고 위원회를 즉각 재구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호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논평입니다. 오늘은 공문서 변조 차관 스스로 물러나야 라는 주제로 본방송 조상훈 사무국장의 논평이 이어집니다. 박종길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공문서를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문서 변조 사유가 낯뜨겁습니다. 차관에 임명되기 전 자신이 운영하던 사격장을 가족에게 무리하게 넘기려다가 저지른 일이라고 합니다. 박 차관은 사격 국가대표 출신으로 박정희 정권 때 경호원을 지냈다고 합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선수단 총감독과 목동 사격장 대표,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부위원장, 태릉선수총 촌장 등이 그의 주요 이력입니다. 박 차관은 지난 3월 취임한 뒤 목동 사격장 사업자를 자신에서 법인으로 전환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영리 업무 금지 규정을 피하면서 사격장 운영권을 부인에게 넘기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박 차관은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발급한 공문서를 변조했습니다. 사업자를 법인으로 바꾸면서 양천 세무서에 제출할 서울시 발급 허가서 중 신청자를 박 차관 개인에서 법인으로, 허가서 발급 날짜도 2월에서 5월로 변조한 것입니다. 박 차관은 공문서 변조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지난 5일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관련 보도를 극구 부인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박 차관은 광주시가 2019년 세계 수영선수권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이유로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던 장본인입니다. 이랬던 사람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공문서를 변조했으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검찰은 어제 2019년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한 사건과 관련해 김윤석 유치위원회 사무총장과 6급 공무원 1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형법은 제225조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서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 차관 측이 저지른 공문서 변조 역시 범죄 행위입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공문서 변조를 주도한 주체가 박 차관인지 아니면 박 차관의 가족인지 가려내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합니다. 박 차관은 스스로 불법을 인정한 만큼 즉각 공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경호원을 지냈다는 배경에 기대어 박근혜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이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도 비교적 선선한 가운데 중북부 지방에는 낮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서쪽에서 다가오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서울 지역의 현재 기온은 24.4도, 현재 습도는 59%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정승조였습니다. 국민TV